자녀 결혼식 하게 되면 축의금이 들어옵니다. 많게는 몇천, 억대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신혼집 전세금으로 보태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면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녀 결혼을 앞두신 분, 또 자녀 결혼을 막 시키신 분,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최대 고민이 뭘까요? 네, 바로 집이죠.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또 매매도 아닌 전세로 구하는데도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들어온 축의금 박박 긁어 모아서 자녀들의 전세집 구하는데 보태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축의금이라는 이 돈, 세법에서는요, 이걸 부모의 돈으로 볼까요? 아니면 결혼한 자녀의 돈으로 볼까요? 누구의 돈일까요? 자, 결혼식에 들어온 돈, 뭐 다 우리 돈 아니야? 우리 가족의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국세청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 이거 잘못 쓰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한 돈으로 보고요,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자녀 집 사는 데 도와줬다가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축의금이 도대체 누구의 돈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합법적으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국세청은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그 돈, 축의금이라고 하죠. 이 돈, 부모의 돈일까요? 아니면 결혼한 자녀의 돈일까요? 정답은요, 혼주입니다. 즉, 자녀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돈으로 본다는 거죠. 세법에서는 축의금은 부모 거다, 이렇게 딱 박힌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 그러니까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축의금, 이 성격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혼식을 치르는 부모님이 그동안 쌓은 인맥, 또 부모님이 그동안 뿌려온 경조사비, 여기저기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다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부모 재산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법원도 이렇게 목박았습니다. 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로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온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전액 부모님에게 기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부모 돈인 축의금을 자녀가 집 사거나 세금 내는 데 쓰면요, 세법은 이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결혼 축의금으로 냈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 축의금도 대부분 부모 거다라며 다시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요, 결혼식 방명록 그리고 축의금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님 지인들한테 들어온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자녀 지인에게 들어온 것인지 정리를 싹 해서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랑 신부 본인 손님이 낸 축의금은요, 자녀 돈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모 기속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축의금, 부모 손님 돈은 부모님 돈이고 자녀 손님 돈은 자녀 돈입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을 못하면 증여세로 다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 드립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전 가이드 책자, 네, 전자책입니다. 요거 하고요. 오늘 영상 내용 쉽게 정리한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앞에서 자녀 친구들, 즉 자녀 지인들에게 들어온 돈은 자녀 돈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객관적인 증빙입니다. 즉 결혼식 방명록, 또 하객록, 또 축의금을 정리한 문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걸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의금 중에서 자녀 본인 손님한테 들어온 축의금은요,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증여세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모, 삼촌, 고모, 네, 친척들이죠. 그들이 주는 축하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요, 이렇습니다.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안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과세예요. 자, 문제는 사회통념,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400만 원을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요, 과한 금액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며 세금을 취소했습니다. 자, 요게 2003년도 판례예요. 그때 400만 원도 증여세 안 내도 돼,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4, 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4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모, 삼촌 같은 친척들 있잖아요. 즉 기타 친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세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모한테 1000만 원, 고모한테 1000만 원, 삼촌한테 1000만 원,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합친 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모, 삼촌, 고모, 네, 각각 10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1000만 원. 만약 1200만 원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아들 장가 보낸 김씨, 나이 59입니다. 자, 빌라 전세 하나 구하는데도 몇 억이 드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죠. 네, 자녀한테 줄 때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5천만 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아들 전세금에 보태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집을 살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증빙할 수 없다면 축의금 5천만 원 전부 부모가 자녀에게 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네,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 씨가 결혼식을 할 때 아들과 함께 하객록 또 축의금을요, 엑셀로 꼼꼼히 정리해뒀습니다. 그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아들 직장 동료, 친구들 돈이라는 게 명단으로 증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입증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똑같은 5천만 원인데 이 증거 자료가 준비해 놨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증여세를 수백만 원 더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만약 김 씨가 부족한 자금을 아들한테 정식으로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를 쓰면요, 세금 한 푼 없이 1억 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혼식 끝나면요, 방명록 또 하객록, 축의금을 엑셀 파일로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죠? 자녀에게 온 손님들 있잖아요. 그 돈을 따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자녀 돈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니까요, 꼭 따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척한테 받은 돈은요, 합쳐서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모, 삼촌, 고모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2024년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이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면 기존 공제, 그 5천만 원 있잖아요. 그와 별도로 1억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제 5천만 원, 요거 1억 합치면 1억 5천은요,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요, 우리 신랑 신부가 각자 1억 5천씩 합치면 3억 원이죠. 3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결혼 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최종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의금, 원칙적으로 누구 돈이라 했죠? 자녀 돈 아닙니다. 원칙은 부모님의 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녀 집에 보태지 말고요, 혼인 출산 공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각각 부모님한테 받으면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신혼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자녀 결혼시키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기왕 보태줄 거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제대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제대로 아는 부모와 모르는 부모의 차이가 자녀의 신혼집 평수를 바꿉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